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직업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 직업과 관련된 과를 가져올 텐데요. 저번에 제가 이제 산업공학과를 가져왔는데 비슷하게 우리 공대과 중에서 조선해양공학과라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조선해양공학과가 어떤 과인지 그 다음에 이 조선해양공학을 졸업해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선해양공학과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포인트 때문에. 첫 번째는 부흥인데요. 우리 이제 조선산업이 현재도 세계 1위긴 해요. 선박 건조는. 근데 이제 1970, 80년대 요때 한창 경제 부흥기 때 조선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런 사람들이 한창 우리나라를 이끌던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그쵸? 2000년대 넘어서 10년 후반부터 2000년, 20년 초반부터 점점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그쵸? 중국 선박업체들이 계속 따라오고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선박 회사인 현대중공업에 있는 이 현대중공업이 이제 울산에 있는데 중공업이 침체가 되니까 울산 경기 자체가 다 침체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공업, 그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인재들이 그 산업에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저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시켜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래서 다른 공대과들과 쭉 비교해 봤을 때 현재는 어떤 과들이 최고 인기냐면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 관련된 과 아니면 전기, 전자 이런 과들이 최고 인기긴 한데요. 요 조선해양공학과는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볼 필요가 있고 제가 소개하는 이런 적성들이 여러분하고 맞으면 적극 제가 이제 진학하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조선해양공학 하면은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공학, 첫 번째는 조선공학이라는 과랑 두 번째는 해양공학이라는 과가 합쳐졌는데 이 조선해양공학과를 가게 되면 이제 분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조선공학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선박, 그죠? 배죠, 배. 쉽게 말하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죠? 그 설계된 배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중공업 같은 데서 선박을 건조한다는 거는 선박을 실제로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선박들이 제대로 운행하는지 그 다음에 특히 고장이나 이런 건 없는지 등등 선박을 관리하는 것까지 요거 세 가지를 모두 배우고 연구하고 학습하는 과가 바로 조선공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양공학 분야는 뭐냐면은 바다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보면은 해양자원 개발, 그쵸? 요즘에 이제 석유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이 되면서 새로운 친환경 자원 등이 부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해양자원 개발이 있죠. 근데 해양자원은 해양에 있는 생물들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묻혀져 있는 실제적인 어떤 자원들, 그쵸? 뭐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뭐 조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한 뭐 자원 개발, 그쵸? 전기 생산 등등등 여러 가지 그땅 바다와 해양과 관련된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요. 또한 해안 공간,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가 거의 70% 이상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양 운송, 이거는 이제 조선공학하고 비슷한 건데 조선공학이 실제적으로 배를 설계하면서부터 만드는 것까지 한다면 해양공학에서는 이 배를 활용해서 바닷속을 어떻게 운송을 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운송하고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거를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 그쵸? 그 다음에 해양 오염 방지 기술. 그쵸? 요즘에 이제 해양 오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학습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양 탐사. 그쵸? 해양 탐사 이제 주로 이제 가보지 않은 그쵸? 새로운 그쵸? 새로운 바다 혹은 뭐
북극이나 남극 극지역, 그쵸? 아니면은 심해 바다, 그쵸? 이런 것들에 있는 자원들 아니면 해양 생물들을 탐사하는 이런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해양공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선해양공학과를 간다면 두 분야가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조선공학을 주로 전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취직이나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밀어주는 그런 분야가 조선공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이 되고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가고요. 일부의 학생들이 이제 해양공학으로 많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해양공학 분야도 있다는 걸 한번 잘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설명할 것은 조선공학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모 대학에서 조선해양공학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고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실무, 실제적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배우고, 그 다음에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선박을 실제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 배우는 거고요. 이건 설계할 때, 그쵸? 설계 생산은 실제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유체는 뭐냐면은 배라는 거는 바다 위를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물이죠, 물. 그러니까 물. 그 다음에 바다를 다니면서 바다 바람, 그다음 비, 뭐 이런 것들을 다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배들을 어떻게 건조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배우는 게 바로 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1학년부터 배우는데 1학년 때는 기본을 배우고요. 2학년 한 2학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공 수업 기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조선해양 영접공학부터 시작해서 또 3학년 들어가면 구조, 그다음에 선박해양, 그다음에 건조, 실제로 건조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해양 파동, 저항 추진 이런 거는 실제로 바닷속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역학 실험도 이건 배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하는 거. 그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 구조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선박 해양 관리, 시스템 공학, 그다음에 동력, 뭐 선박 조정까지 뭐 이렇게 배우고 4학년 가면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거, 그렇죠? 구조 설계를 배우고요. 여기 있죠. 설계 분야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배우겠죠. 그 다음에 요때 가서 조선 해양과 관련된 유체 시스템을 배우고 마지막에는 뭐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이라는 건 실제 선박 설계에 필요한 디자인, 뭐 설계 분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선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배 중에서 특수 배들 있죠. 특수한 목적을 띤 그런 배들에 관련된 실무, 그렇죠? 그런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조선해양공학과를 쭉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주로 이런 대학교들이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렇죠? 바다를 끼고 있겠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조선해양공학과니까는 실무도 담당해야 되니까는 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이런 공장들도 바다에 있을 거고 그 다음 배도 바다에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들이 주로 바다와 접해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실제 선박을 만드는 중공업 회사와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대학들을 다 좋은 대학입니다. 다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노려볼 만한 조선해양공학과를 정말로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노려볼 만한 대학들, 과들이 뭐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목포나 군산 여기 요 지역에 중공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에 있는 과들 또 여기 있는 부산대학교 그렇죠? 부산대학교나 부경대학교 요게 이제 여기도 부산에도 중공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에 있는 과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서울대학교도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워낙 요 학생들은 주로 이제 실무에 가기보다는 연구원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립대학 중에서는 제가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틈새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조선해양공학과를 부각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꽃길로 갈 수 있는 그 대학을 소개해 주자면 바로 여기입니다.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이게 이제 별표를 치는데요. 제가 왜 이 대학을 별표를 치냐면 왜일까요? 울산에 세계 1위의 선박 회사가 있죠. 그렇죠?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울산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사립대학이잖아요. 이 울산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본 업체가 바로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를 졸업을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조선과 관련된 선박과 관련된 일을 세계 2위 업체에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대학을 제가 별표를 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면 조선해양공학 기술자가 되죠. 그러니까는 영어로 치면 엔지니어가 되는데, 자 볼게요. 이 조선해양공학 기술자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선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선박을 수주 만들어질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특정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국가일 수도 있어요.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회사에서 만들지라는 선박 회사를 선정을 하죠. 선정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이제 선박 설계를 합니다. 선박 회사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외부 업체에 의해서 설계를 맡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선박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선박 건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겠죠. 이게 건조가 되면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죠. 몇 개월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운항이 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박 진수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선박을 물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선박을 수주를 결정한 그 회사나 아니면 그 국가한테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이 이제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없는지 관리까지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많은 시간, 최소 2, 3년이 걸려요. 요런 거 요쭉 요 관계까지 2, 3년. 그 다음에 많은 노력들, 그쵸? 요 각각의 과정에서 수많은 회사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많은 돈, 최소 몇백억, 몇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에 보시면 뭐 중공업 회사들이 몇 조, 3, 4조의 선박을 수주를 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가죠. 아니면 뭐 3천억 뭐 이렇게 들어가죠. 최소 천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큰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고 팀별로 합니다. 팀별로. 그죠? 설계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팀이 구성해서 6개월에서 1년의 과정에 거치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하기 때문에 팀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사람들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고 팀과 팀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동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맞다 하는 사람은 요 조선해양공학 기술자가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선박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매우 복잡한 설계 도면이 필요하고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해양공학 기술자들은 대부분 대학원을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사 내에서도 대학원을 따로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근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회사 안에서 사무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공업 현장에 가서 제대로 설계 도면대로 배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그렇죠. 현장 노동자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 근무가 많이 필요해요.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맞는 친구들, 그치?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국가적 기관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기관 산업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산업이다 라는 말이고, 이 선박 산업은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선박 산업이 좀 침체기 위기에 있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 선박 산업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올 만한 직업이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4번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5번은 뭐냐면은 최근 예전에는 단순히 큰 배만 이렇게 만들면 됐지만은 요즘에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최신 기술 선박. 그러니까 부가 가치가 높은 선박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이런 기술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LNG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가는 배 있죠? 이게 이제 LNG선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인데 이 가스는 뭐요? 폭발성이 있고 위험하고 또 기체기 때문에 옮기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옮기는 배를 만드는 기술은 대단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드릴십은 뭐냐면은 시추선이에요. 시추선. 요렇게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탑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배에서 바로 석유 시추를 합니다. 요런 거. 그다음에 이지스함은 군함이죠. 군함. 이게 군함. 여러분들 많이 봐 세종대왕함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군함들 그렇죠?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걸 둘째치고 이런 배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5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조선해양공학 기술자는 기존에 있는 안정성, 그렇죠? 안정적인 기술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의 뭐라 해야 돼 도전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해양공학과 진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공업, 현대중공업 대표적인 회사부터 시작해서 삼성, 두산, 대우조선해양 등 이런 중공업 회사의 대부분 진학이란다. 취직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공업 회사가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진로고요. 두 번째는 이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선박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선박 설계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선박 설계만 담당하는 회사가 있고 혹은 선박 관리만 담당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박을 만들면 이거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 검사만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관련 업체들,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에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회사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요과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중공업과 선박 관련 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해양공학과는 뭐랑 연계가 되어 있냐면 여기 적어놨지만 기계공학과예요.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학문과 비슷해요. 기계공학과가 뭐예요? 기계와 관련된 모든 걸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가 1순위잖아요.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기계공학과에서 배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선박, 뭐 다리를 만들 수 있고 댐을 이렇게 건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건축물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계공학과에서 배우고 조선해양공학과도 어쨌든 기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공학과가 연계돼서 다른 분야 뭐 자동차 회사나 그쵸? 아니면 뭐 건축회사나 뭐 등등등 이런 거 관련된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특정 회사만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 연구원, 그렇죠? 단순히 졸업해서 취직만 하는 게 아니라 석박사 취득 후에 요거 관련된 선박이나 아니면 해양 분야와 관련된 연구원, 그때 이제 국가연구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에서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사설 연구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플러스해서 교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인데 조선해양공학과에 들어가면 중공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뭐예요?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붙은 거 보시면 그래서 대기업의 연봉을 받습니다. 플러스 현장 근무, 그 다음에 시간에 근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대기업 수당 플러스 알파로 수당이 많이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경제적인 여건은 많이 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해양공학과의 전망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 그쵸? 우리나라 이렇게 자르면 이 3면이 다 바다잖아요. 동해, 서해, 남해. 그래서 배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바다를 활용한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왜? 전 세계 70% 이상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지원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만 하면은 안정성을 가지고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단점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근무지가 대부분 중공업이 그러니까는 선박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에 인접해 있어요.
중공업 회사들이 이렇게 바다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지가 다 어딜 것 같아요? 요 바다겠죠. 바다에 있고 거기다 지방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무지가 바다이고 또 바다는 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요 지방 근무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도 울산에 있기 때문에 본사도 울산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요런 부담감만 조금 떨쳐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조선해양공학과는 되게 메리트 있는 과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